발이 아픈데 맨발로 걸어도 되나요? 족저근막염이랑 무지해반증이 있는데 맨발로 걸으면 좋은가요? 평발인 사람은 맨발로 걸으면 안 되나요? 맨발 걷기가 유행하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과연 맨발로 걸어도 되는 발과 맨발로 걸으면 안 되는 발이 따로 있을까요? 굿라이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범수입니다. 맨발로 걷는 건 인간 본연의 모습이죠. 신발 속에서 갑갑했던 발이 시원하고 자유롭고 너무 좋죠. 생각보다 재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운동 효과도 있어서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즐겨 하는 편입니다. 맨발 걷기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로 건강해졌다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요.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사람마다 발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 발은 괜찮은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신발을 신고 벗고와 상관없이 걷는 것 자체가 원래 좋은 운동이죠. 규칙적인 걷기 운동은 심폐기능을 강화시키고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면서 우울증도 개선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걷기는 체지방 감소 효과, 또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의 예방 효과, 조절 효과, 또 일부 암 발생률을 저하시키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걷는 것 자체가 이렇게 건강에 이로운데 맨발로 걸으면 어떤 추가적인 이득을 더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맨발 걷기는 무엇보다 발 근육을 자극하고 운동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발은 발을 보호하면서 기능적으로도 발을 더 편하게 해주는데요. 편해진 만큼 발 고유의 기능을 덜 쓰게 됩니다. 평생토록 신발에 길들여진 발은 고유의 기능을 조금씩 잃고 조금씩 약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을 신으면 발이 통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발의 여러 잔근육들의 개별적인 움직임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맨발로 걷게 되면요, 발가락 하나하나에도 더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풋코어 근육들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맨발 걷기는 반사신경과 균형 감각을 훈련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신발을 신으면 발바닥과 지면 사이에 두꺼운 신발 바닥이 끼어 있어서 많은 정보가 차단되지만 맨발로 걸으면 모든 정보가 그대로 전달되게 되죠. 따라서 울퉁불퉁하거나 경사진 바닥을 맨발로 걸으면 발의 자세도 더 잘 느끼게 되고, 따라서 고유 감각도 더 자극됩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반사적으로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반사신경과 균형 감각이 훈련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발이 건강하고 맨발로 걸어도 끄떡없는 분들은 맨발로 걸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족저근막염, 지간신경종, 아킬레스건염 등등의 만성 발질환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평발이나 무지해반증 같은 변형이 있으신 분들은 맨발 걷기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정도에 따라서 오히려 질병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족저근막염의 경우는요, 맨발로 걸었을 때 족저근막과 풋코어 근육들이 스트레칭되고 강화되는 점은 족저근막염에 이롭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족저근막염으로 발의 통증이 심한 상태에서 맨발로 걷는 건 족저근막이 이미 손상된 상태에서 더 늘어나는 힘을 받기 때문에 손상과 염증이 악화됩니다. 그럴 땐 신발을 신고 발을 보호하는 게 맞습니다. 발의 앞꿈치가 찌릿찌릿하거나 화끈화끈거리는 지간신경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발바닥에 있는 신경이 과도하게 짓이겨져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발가락 관절이 과도하게 꺾일 때마다 앞꿈치 바닥 쪽에 있는 신경은 더 늘어나고 짓이겨지게 되는데 맨발로 걸으면 쿠션까지 없으니까 더 증상이 심해집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발가락 관절이 꺾이는 것을 최대한 막아주기 위해서 거창이 두꺼운 신발을 신고 걷는 게 좋습니다. 무지해반증이나 평발은요,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엔 맨발로 걸어도 크게 상관없거나 오히려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좁은 신발은 무지해반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무지해반증이 있으면 가급적 볼이 넓은 신발을 신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맨발로 걷는 것은 아예 신발을 신지 않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권장할 만하죠. 또한 맨발 운동으로 풋코어 근육이 강화되면 발의 구조적인 안정성이 좋아져서 아치를 튼튼하게 하고 발이 보다 건강한 모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발이나 무지해반증, 소건막류, 갈퀴족지
없이 등의 변형이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미 변형의 정도가 심하다면 발의 정상적인 구조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맨발로 걷는 것은 변형의 진행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평발이 심한데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이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불룩해지려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평발이 더 나빠집니다. 무지해발증이 심한데 맨발로 걸으면 발볼이 넓어지려는 힘이 증가하기 때문에 변형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발바닥이 얇아지는 지방패드 위축 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발바닥이 얇아지면 충격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걸을 때 통증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어서 발을 보호해야 되겠죠. 발바닥에 내재된 원래 쿠션도 줄어들어서 충격 흡수가 잘 안 되는데 신발까지 벗고 맨발로 걸으면 발에는 무리가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맨발 걷기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당뇨 전 단계이거나 당뇨가 생긴 지 오래되지 않고 아무런 합병증이 없이 잘 조절되고 있는 당뇨인데 맨발 걷기가 꼭 해보고 싶다면 안전한 곳에서 조심하면서 조금씩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감각이 많이 저하된 분들은 절대로 맨발 걷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발에 느낌이 없기 때문에 상처가 나기 쉽습니다. 또 혈관병증으로 다리에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분들의 경우는요, 상처가 생기면 잘 낫지 않고 심한 경우에는 절단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맨발 걷기는 금기입니다. 맨발 걷기에 나서기 전에는 평소보다 준비 운동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종아리와 풋코어 근육, 그리고 아킬레스건과 족저근막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발에 부담을 덜어주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가 처음이라면 조금씩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많이 걷지 마시고요. 조금씩 걸어보고 괜찮은지 확인하면서 늘려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새 신을 신을 때도 길들이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듯이 맨발이라는 새 신도 적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맨발 걷기는 걷는 방법도 다릅니다. 신을 신고 걸을 때는 운동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폭을 크게 하거나 숨이 가쁠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이 좋지만 맨발로 걸을 땐 천천히 바닥을 느끼면서 바른 자세로 몸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걷는 게 좋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맨발 걷기의 장단점과 여러 가지 주의사항, 맨발 걷기를 해도 되는 발과 주의해야 될 발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본인의 발 상태에 잘 맞는 방법으로 걸으셔서 건강도 챙기고 안전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